출처 중앙일보 몸에 박사 세겨 노예로 부렸다. 미성년 성착취 N번방 수법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사진 동영상을 찍게 하고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판매한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 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 1일 20일 19,000여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지 40여일 만이다. 조사 결과 범행의 피해자를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N번방 사건 관계자 14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박사 조 모 씨 등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은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씨는 현재 자신이 박사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를 받는 도중 자해를 시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소동이 일기도 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다. 출처 중앙일보 몸에 박사 세겨 노예로 부렸다. 미성년 성착취 N번방 수법. 흔적 안 남는 텔레그램 통해 지난해 2월 처음 개설된 N번방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할 목적인 단체 대화방이다.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산발적으로 수많은 방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해 N번방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보안을 위해 성착취에 가담하지 않는 참여자는 퇴장시킨다는 규칙도 적용했다. 범인들이 텔레그램을 쓴 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 등이 어렵고 대화 내역을 지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N번방에 입장하려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지불해야 했다. 한 방에만 수천 명 이상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주범들이 소녀들을 꼬드겨 성착취 사진 동영상을 찍게 하고 넘겨받은 뒤 유포하는 수법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몸에 박사 세겨 노예로 부렸다. 미성년 성착취 N번방 수법. 고액 아르바이트 등 믿기 처음 N번방을 만들기 시작한 건 갓갓이다. 갓갓에 이어 왓치맨이 등장했다. 그는 2016년 폐쇄된 성착취물 유통 웹사이트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고 선언했다. 그 뒤에 박사가 조명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활동을 시작한 박사는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더욱 자극적인 성착취물을 퍼뜨리며 인기를 끌었다. 구체적인 박사의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다. 피해 여성에게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준다며 접근했다. 그러면서 급여 지급을 핑계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얼굴 사진 등을 받아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위해서다. 살해 의협도 가했다. 박사는 이것만 찍으면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점차 수위 높은 성착취물을 받아낸 비결이다. 출처 중앙일보 몸에 박사 세겨 노예로 부렸다. 미성년 성착취 N번방 수법. 피해자 노예로 불러 신체에 박사 새기게도 박사를 포함한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은 피해자를 노예라고 불렀다. 박사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칼로 노예 나 박사라는 말을 새기게 하고 새끼손가락을 들게 해 박사의 지시에 따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거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진행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박사는 피해자를 시켜 다른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갑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피해자가 피의자가 돼 있기도 했다며 이들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발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다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신고자는 텔레그램을 지울 수 없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신고자는 텔레그램을 지울 수 없다. 이주희 미오픽 텔레그램 N번방 실태 알리려 한 달 동안 집중 취재한 2인이 대학생 기자 추적단 불꽃 실태 알린 후에도 취재는 계속 지난해부터 각종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지난 10일부터 국민일보는 4회에 걸쳐 텔레그램에 강간노예들이 있다 등 기사로 이 문제를 다시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보도 후 후속 취재 중이다.
17일 N은 핵심 인물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먼저 알렸다. 텔레그램 N 번방 사건을 가장 먼저 취재하고 기사 형태로 공개한 이들은 추적단 불꽃이다.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취재팀으로 텔레그램 N 번방 사건의 최초 취재자이자 최초 신고자다. 추적단 불꽃의 대학생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 N 번방 취재를 시작했다. 한 달 동안 취재한 결과물을 뉴스통신진흥회 제1회 탐사 심층 르포 취재물 공모 시상식에 출품해 최고상인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 기사는 지난해 9월 2일 공개됐다. 추적단 불꽃의 기사에선 텔레그램 N 번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 텔레그램에서 성희롱 대화는 물론이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했다. 지인 사진의 음란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을 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촬영물들을 만들기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았다. 취재단 불꽃은 다양한 언론사에 자신들의 취재 자료를 아낌없이 공유해왔다. 그 결과 사건의 핵심 인물 검거까지 왔다. 미디어 오늘은 지난 17일 추적단 불꽃의 두 대학생 기자를 만났다. 이들은 어떻게 텔레그램 N 번방을 알게 됐을까?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뉴스통신진흥회의 탐사보도 공모전 공지를 보고 텔레그램 N 번방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 A씨는 취재 아이템을 디지털 성범죄로 잡은 후 취재하던 도중 한 AV 사이트에서 텔레그램 링크를 발견했다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접수를 하고 증거 수집을 하면서 계속 취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취재 이후 언론 보도가 시작됐고 국민청원 등에서도 폭발적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뿌듯함은 있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딥페이크 방지법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AI 기술을 이용해 합성해 이미지를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아쉬웠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텔레그램 N 번방에서 파생된 문제의 아주 작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제대로 이 사건을 파악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반향과 함께 일부 가해자 검거 등 결과를 끌어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이유다. 지난해 쓴 기사들의 아쉬움도 있어 후속 취재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작년 기사에서 헤드라인에 음란물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나 성착취물이라고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쓴 기사지만 헤드라인이 아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 헤드라인이나 내용을 자극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에서 피해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자극적으로 보이게 해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가 보일 때가 있다. 음란물, 변태, 일탈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인데 보도할 때 단어 선정에 더 고심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후속 기사에는 이 같은 문제의식도 담을 계획이다. 피해 사실을 가감없이 드러내려면 기사가 자극적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에서 단어 선정까지 유의해야 하는 어려움은 딜레마다. B씨는 텔레그램 N 번방 관련 보도 이후 2차 피해를 유발한다거나 기자가 텔레그램 N 번방을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피드백도 있었다. 열심히 취재했다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해결 방안과 보도 이후 처벌 과정 등을 풍부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취재를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텔레그램 방들을 지우지 못했다. A씨는 취재할 당시 하루에 5시간 이상 텔레그램을 봤다. 하루 이틀 본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고 불법 촬영물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다며 한번 유포가 되면 몇 날 며칠이고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니 그만 보기 힘들었다. 공모전에 기사를 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봤다고 전했다.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취재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의 일 같지 않아서였다. A씨는 실시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알리는 것뿐이었다며 마치 내 지인의 일처럼 꼭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고 취재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